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주 중에서 중량이 3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개념, 두 번째 부동산 분류, 세 번째 부동산 특성. 요 3개 했죠, 그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개념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건 복합. 이 복합 말 뜻이 뭐라고요? 복합 또는 종합은? 번역할 때 복합 또는 종합. 여러 개를 어떻게 해요? 한 개를 합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 개란 이제 여러 개가 뭐냐 이걸 먼저 설명해 주라고 항상. 그래서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는 거죠. 자, 다시요. 자꾸 번역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이 말 뜻이 뭐냐 대충 그거 번역하셔야 되는데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개념은 여러 개 있다 이 말이고 얘도 부동산은 뭐 있으면 여러 개 있다는 말 뜻이. 그러면 이 말은 부동산 개념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 뭐냐 먼저 설명해 주는데 항상 3개 있죠. 기술과 또 뭐가 있죠? 경제와 법률적 개념을 하나로 합친 게 뭐냐?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2개 있죠. 토지와 뭐 있습니까?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한 게 뭐냐? 복합 부동산을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가면 이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볼게. 기술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있다죠. 4개 있죠, 그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앞말만 봐서 이렇게 암기한다고 그죠?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자연,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위치. 여기 지금 기술이죠. 기술 같은 말이 뭐예요? 물리. 자, 우리 경제는 경제와 관련된 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게요.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재, 상품, 경제 용어죠. 그다음 법률 용어는 크게 2개 있죠. 협의부동산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광의부동산. 광의. 협의란 건 단지 민법상 말하는 거죠.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것은 뭐요? 토지와 정착물이고 여기에다가 뭐 포함됩니까? 준 또는 어제 부동산 포함되겠다, 그죠? 자, 일단 준 부동산 이 개념 파악하셔야 되죠.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은 동산인 게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등록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자, 이때 보니까 이 정착물 항상 누구와 비교합니까? 동산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동산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둘 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 있습니까? 정착물은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곧 이게 정착물이고 거꾸로 동사는 뭐 있습니까? 일시적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니 정착물 다시 크게 2개 있죠. 자,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이게 뭐죠? 종속 정착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있죠? 여기에 뭐라고요? 독립 정착물. 그러면서 어떠한 예가 어디에 포함될지 아시는데 특히 독립 정착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크게 4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취한 수목, 명인방법 취한 미분리 과실,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임목. 그 다음에 일단 오래 보시고, 자, 일단 오래 보시고, 그다음 토지 부동산 분류는 크게 우리 2개를 분류하죠. 토지로 분류하고 또 토지 반대 뭐 있습니까? 정착물 가장 대표는 뭐 있죠? 건축물. 자, 토지는 크게 3개 분류 있어요. 첫 번째 지목상 분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역상 분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활동상 분류가 있죠. 지금 할 것은 활동상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 꽤 많지만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지란 말과 택지. 그 부지와 택지. 자, 택지는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부지는 뭐 있습니까? 가장 넓은 거지. 포괄적 용어. 즉
건축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죠? 자, 두 번째 후보지란 말과 이행지가 있는 거지. 그죠? 후보지나 이행지는 변화 중에 있는 땅인데 후보지는 뭐 있습니까? 지역 상호 간에 변화되고 있는 땅이고 이행지는 지역 내 그죠? 자, 그다음 필지하고 비교할 게 뭐죠? 백지. 필지는 뭐 있습니까? 구분시킨다. 권리, 지번, 그다음에 법률 측면, 등기, 등록 단위. 획지는 가격, 그다음에 경제, 부동산 학 이런 거요. 그다음에 건보지란 말과 그 반대 뭐가 있습니까? 나지. 저 건부지는 항상 보니까 건물이 있는 부지가 될 것이고 나지는 뭐 있습니까?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는 고되게 다른 말로 나지다. 그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꽤 많은데 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개 있죠. 첫 번째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없네. 그다음에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겠네. 또 땅은 절대 똑같은 땅이 있을 수가 없더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용도는 아주 많다. 다양성이죠. 그중에 특히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세 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부동성은 우리 다섯 개 암기하셔야 돼. 첫 번째 뭐 시장이란 말 또는 지역, 국지, 부분, 하위 같은 말이죠. 하나. 두 번째 뭔가 하면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그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위치, 입지. 이 말 몽당 부동성이죠. 부동성인데 그다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도 부동성. 얘는 중요한 걸 가장 첫 번째 이겁니다. 토지란 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다음에 개간, 간척, 매립지 등은 부정성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고 물리적 공급 행위도 아니라 이행, 이용, 용도 전환을 본다. 같은 말 경제 공급 보는 거죠. 자, 또한 야치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부정성이죠. 땅이 부족가 되면 그러면 땅이 희소한 거지. 희소성. 그러니까 희소한 만큼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가 지대 발생 원인 또 뭐 있습니까? 지대 저기 있는 지가가 비싼 이유가 결국은 부정성이다.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사회성, 공공성, 즉 또는 토지 공개념, 즉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부정성이죠. 그다음에 영속은 소모가 되지 않는 거지. 소모 안 된다 같은 말이 뭐냐? 첫 번째,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또 재고 시장이 존재한다. 말 좀 해도 재고 시장 아니고 다시 저기 뭔가 하면 재생산 비법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요. 그다음에 감가 안 된다. 그다음에 시간 관련된 말이 있죠. 장기, 장래, 미래, 재고 이런 말 전부 다 몽땅 다 영속성. 또한 야치 이런 거죠. 저기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할 수 있다. 즉 소유란 건 뭔가 하면 가격이요. 사용은 임료지. 그죠? 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갖다 향유할 수 있다. 소득은 결국 운영이지. 그다음에 자본 이득은 뭐야? 처분될 거죠. 그런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개별은 지금 할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비교 안 된다. 비교 안 되면 이 말이 곧 뭐 있습니까? 대체가 안 된다. 또한 야치 뭐가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렵더라. 그 결과 동일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치 산출이 가치 추기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물가 법칙을 쓰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용도 다양성 대부분 이런 거 마시면 됩니다. 체유형에 대한 성립 근거된다. 용도가 다양한 결과 똑같은 땅에 가격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주거일 때 생활일 때, 그죠? 이 말은 가격의 다원설이 이론적 근거된다. 경제 공급된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을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 경제편 책 보니까 80페이지. 우리 항상 수요 공급은요. 수요 공급은
경제에서 보통 시험 나올 게 매년 한 6개 시험, 6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수요란 말고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란 결국은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소비자지, 소비. 공급 같은 말 결국은 생산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제는 보통 이제 영어 약자를 꽤 많이 쓴다고. 영어 약자를. 그래서 이런 약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라고요. 자, P도 있고 V도 있고 DS, Q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요 P란 건 요 말 약자입니다. 여기에 뭐죠? 가격. V란 건 뭐요? 가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P나 V나 같이 보시라고. 가격, 가치, 어떤 책은 가액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약간은 차이지만 이거 지금 차이는 구분하지 말아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D란 건 요 말 약자입니다. 디맨드. 여기 뭐죠? 수요죠? S는 뭐의 약자요? 자, Q란 건 보니까요, 이러한 약자입니다. 퀸.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양이죠. 자, 그럼 이때 보니까 우리 QD란 말 쓰기도 하고 QS란 말을 가끔 쓰던데 보니까 요 D가 뭐라고? 수요지. Q가 뭐요? 양이면 연결하면 뭐 됩니까? 그죠? 그 QS는 뭐 되겠습니까? S가 공급이니까 무슨 양이라고? 공급량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I, R, Y 이런 말 가끔 씁니다. 요 I란 거는 이 말입니다. interest. 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말 뜻이. R이란 건 율. 리턴이라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말로 수익률 쓰게 돼요. Y란 건 뭐 있습니까? yield. 해서 이 전부 다 뭔가 이게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뭐 있습니까? 쓰는 게 뭐죠? 금리지. 이 금리를 달리 말하면 이자율 이 말 뜻이라고. 자, 이자를 반대말이 뭐냐? 수익률 이 말 뜻이라고. 자, 다시요. 은행 돈 빌리는 금리죠.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차입자가 은행에 갚는 게 뭐냐? 원금 플러스 뭐요? 이자요. 근데 반대로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 회수하고 또 받아야죠. 뭘? 받는다기 한자를 받을 숫자의 숫자. 그럼 이게 뭐요? 수익률이지. 은행 측면에서는. 왜? 은행 결국 뭐 있어? 거기 있는 차입자는 돈을 투자한 거 아니야. 투자한 거.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과 분명히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용어인데 쓰임새 따라 약간 달라질 뿐이지. 그 다음에 이걸 달리 말하면요. 할인율이죠. 할인율. 그 다음에 요 반대가 할증률이 쓴다고요. 할증률. 또 우리 뒤에 감정평가 하면요. 이걸 갖다 환원율 이래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죠. 이런 용어 나오면 이 용어 다르다 생각하지만 그냥 같은 용어 묶어 보시라고. 비싼 말이니까. 그래야 공부하기 편하거든. 어떤 분은 자꾸 보니까 이 구분하더라고요. 해본들 아무 실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의가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기본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요 수요란 거, 수요 반대가 뭐예요? 공급이지. 항상 이 개론 과목은 무조건 이 공부를 좀 빨리 하는 방식은요. 비교할 때 생각이 누구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비록 우리 책은 이걸 분리해 설명되어 있지만 저는 수업할 때 같이 묶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게 알 수 있다고.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자, 책 가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8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 개념에서 첫 번째 줄 보니까 일사따죠.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를 한다. 그럼 참고로
재화, 서비스, 용역이란 말 나오면 이건 물론 경제학생 키워드와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지만 우리 부동산 구분하지 말고 재화, 용역, 서비스를 묶어서 뭐 있습니까? 제품, 물건, 상품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봤으면 우리 공급도 가볼까요? 공급이 90페이지 있던가? 89페이지. 89페이지요. 자, 공급이란 개념이 있죠. 그죠? 있는데, 남아있는 게, 생산자들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있다죠. 그러면, 그 둘 다 개념을 딱 비교해 보니까 차이는 소비자냐, 그대로 저기 있는 생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냐, 구매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 말은 둘 다 똑같단 말이 이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핵심 이거요. 일정 기간 또는 시점 동안에 재화, 즉 어떤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 한 욕구냐 아니면 하고자 하는 욕구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분명히 장난치면 여기 있는 요 문구를 장난치게 돼 있어 항상. 자, 일단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내용을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이 수요든 공급량을 측정할 때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양이 중요합니까? 나 이만큼 샀다가 중요합니까? 이만큼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합니까? 그지? 이미 산 건 이건 죽은 자식이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이든 공급량을 측정할 항상 뭐 있습니까? 이미 산 건 아니다, 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건 등 이루어진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 쓴다고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사전적 개념인데, 사전적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전인 사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내고 바로 이 말이 그냥 띄운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분명히 우린 사전적 개념이죠. 이 말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 욕구란 건 자, 욕구가 있는데, 자, 우리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유효 수요란 말이 있고요.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이 잠재 수요, 잠재.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유효 수요이든 유효 공급이든 항상 차이점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 또는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만 자, 유효란 건 그 정도 돈이 있는 결과 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유효 수요고, 얘는 돈이 없는 결과 사지 못한다고 되게 잠재 수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동네에 보니까 30평이 얼마 정도 보니까 4억 정도 하더라.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해요. 하는데 얘는 그 정도 돈을 갖다 뭐 있으면 만들 능력이 있으면 이건 유효 수요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되게 잠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만큼 사고 싶어하는 양을 갖다 측정할 때, 몇 개 살래 측정할 때 어느 수요까지 포함할래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근데 현재 사고 싶어하는 양이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4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잠재라는 사람은요, 앞으로 지금 돈이 없는데 10년 후에 이 돈을 만들 능력이 된대. 10년 후에.
이게 잠재죠. 좀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시키면 이 말이 되겠냐고. 뭔가 이상한 거지. 그죠? 지금 있는 양을 측정할 목적이니까. 그러면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 양은 반드시 뭐 있으면 무슨 수요만 취급합니까?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어떤 수요만 취급한다? 공급만 취급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유효란 말 뜻이 뭐요? 뭐뭐 할 어사와 뭐뭐 할 능력이 있는 수요 말하는 거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문제에서. 그다음 세 번째 양을 측정할 때, 즉 우리가 현재 사고 싶은 양 또는 만들고 싶은 양을 측정할 때 최대 수량을 말합니까? 아니면 최소한 수량을 말합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만큼 사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사고 싶은 양은 섭리게 됩니까? 느낌이. 응? 우리 경제 상상 극대 이제 이용 극대가 최대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되어진다면 나는 이만큼 사고 싶은데 했을 때 이게 뭐 양이 무슨 양이에요? 최대 수량입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이게 시험 안 나왔냐?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일단 우리 그 프린트 있죠? 프린터. 우리 동영상 듣는 분은 우리 아마 항상 이제 첫 시간 할 때 맨 밑에 보면 하단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있는 첫 번째 1, 2, 3번을 정리하셔야 돼. 1, 2, 3번. 자, 자꾸 키워드 가셔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 보니까 1번은 뭐 있습니까? 이게 작년 시험 났던 겁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 구매한 수량입니까? 아니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그죠? 작년에 시험 날 때 어떻게 나왔냐 합니까? 실제 구매한 수량이 시험 날 때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공급량이란 것은 쭉 가보면 뭐 있습니까? 자, 중요한 말 두 개 있죠. 공급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이 말도 중요하고, 그 다음 뭐요? 최대 수량이 중요한 거지. 그죠? 세수가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 수요량은 결국 뭐 있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이 말도 중요합니다. 하고자는 어사와 능력 밑줄, 이게 무슨 수요요? 유효 수요. 그죠? 그렇게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명시를 딱 하는 순간 뭐 봐야 돼? 요 지문 확인해야 되지. 이 장난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번역한다. 그죠? 이 말 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요. 알겠죠?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건 비록 이 내용이 우리 과거에 나왔던 게 30회 때 27회, 21, 28회 총 4번 나왔었는데, 그죠? 나왔지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12회 때부터요 26회까지 매년마다 시험 나. 매년. 별거 아닌데 총 몇 번 나온 거야 이거? 응? 12회부터 26회까지 매년 시험 나왔다고. 응? 이 16번 나온 거야 이거? 왜? 15회 때는 2번 시험 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요거 좀 잘 좀 정리하자고요. 자, 일단 영어 한번 써볼게요. 이걸 플로우란 개념과 그 다음에 스톡이란 개념을 쓴다고요. 이 플로우란 말 뜻은 뭔가 하면 흘러간다 이거지.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유량이고. 스톡이란 말 뜻은 뭐요? 담겨져 있는 양이죠. 여기에 뭐라고요? 저량이라고 쓰게 돼 있다고. 저량으로. 그러면 얘는 중요한 말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여기 중요한 거요. 자,
요거 문제 푸는 요령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유량이란 말과 저량부터 설명할게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쭉 흘러나오지? 흘러나오는 양이 뭐냐고 이게 유량이에요. 그 결과 밑에 어떤 물을 담죠. 그죠? 담겨져 있는 양 여기 뭐냐? 저량 이 말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이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양을 측정한다 이게 뭐라고? 유량이 있죠? 그 결과 댐이 있어요. 물을 갖다 담는 거지? 담수되는 양을 측정한다 이게 뭐요? 저량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을 가보니까 A랑 강과 B랑 강이 있는데 A랑 강과 B랑 강이 있는데 물이 흘러간 양을 측정해 보니까 A는 10,000톤 정도 흘러갔더라 이겁니다. B는 보니까 10만 톤 정도 흘러갔답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누가 더 많냐 말했을 때 얘가 더 많겠지만 이게 많겠지만 이때 어떤 조건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 1시간 동안 흘러간 양이 10,000톤이고 뭐 한 달 동안 흘러간 양이 10만 톤이면 달라지겠다. 그죠? 그건 제일 먼저 이 양이 많다 적다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요 단서부터 있어야지.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월, 연 이 말 뜻은 결국 뭐예요? 다른 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부터 있는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은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기간이지. 그죠? 자, 다시. 요 물컵에 담겨져 있는 요 양은 뭐예요? 이건 저량이지. 그죠? 이때 이 양이 많다 적다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신규 주택량이 있습니다. 거꾸로 재고 주택량이 있거든요. 이건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없게 돼 있는데 자, 이때 보니까 잠시 물론 암기하면 되긴 되겠지만 이 양이 워낙 많거든. 우리 항상 이제 방식이 있죠. 둘 중에 한 개 선택 이런 뭐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딱 암기하라고. 안 되면. 그 반대편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되니까 동시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외의 내용이 딱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하시라고. 질문 딱 뜨면 앞에다가 이 말 한번 집어넣어보라고. 연, 월, 일 이런 시간 관련 개념 딱 집어넣어보라고.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요건 유량이에요. 말이 하여튼 좀 찝찝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 과거 이런 말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현재는 말 집으면 무조건 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해볼게. 자, 창원시에 있는 인구가 100만 된다. 요건 유량 저량. 다시 1년 동안 인구 100만. 현재 인구 100만. 어떤 게 더 깔끔하지? 네? 현재지. 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라고? 저량. 집값이 보니까 가격이 10억 하더라. 1년 동안 집값 10억. 현재 있는 집값 10억. 현재지. 그럼 얘는 뭐야? 저량이고. 자, 임료 같은 말이 뭐지? 임료 같은 말 월세 이 말 아니야? 그 앞에 월부터 있는 거지. 그죠? 월세 100만 원. 이 말 되는 거지. 내 자산이 10억이다. 요건 뭐요? 1년 동안 10억. 현재 10억. 현재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소득이 보니까 1억 된다. 소득, 월급, 연봉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내용을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요. 다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요거부터. 항상 창원시는 발표합니다. 우리 매년 연초에 본 지난 1년 동안 집을 1000세대 이 건설했는데
현재 보니까 미분양에 보니까 300세대가 있더라.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1년 들어있지. 1000세대 건설했다. 이건 신규지. 벌써 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유량이지. 근데 재고가 그죠? 미분양이 이 말은 지금 있는 미분양 아니에요. 300세대가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요 재고 또는 기존 나무 이거 뭐요? 저량이고 신규 나무 곧 이거 뭐예요?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오히려 나 같으면 저량만 딱 공부하겠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했듯이 가격 같은 말이 뭐지? 가치 같은 말 가액 다 같은 말이야. 요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저량이고 요 반대되는 게 뭐요? 임료. 우리 건물 이용 대가는 결국은 임료지만 토지 이용 대가가 뭐요? 지대. 같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자산. 또 뭐가 있습니까? 인구. 이런 건 전부 다 네, 몽땅 다 저량이고 나 같으면 여기 있는 5개만 암기하겠다고. 나머지 몽땅 다 거의 다 유량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했지만 자 다시 소득 유량 맞지? 그죠? 소득 같은 말이 뭐냐? 수익. 같은 말이 뭐냐? 수입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끝에 양이 붙은 양이 있습니다. 자 해보자고. 우리 안 되면요, 그 개념이 많다 적다를 표현할 때, 예, 딱 구분되면 되는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원시 보니까 30평이 20억 한다. 비싼 거 싼 거? 네? 이 30평 아파트가 20억 한데 비싼 거 싼 거? 딱 벌써 개념 딱 쓰는 거지, 그죠? 그런데 다시 해볼게. 핸드폰 판매량이 100대다. 많은 거 적은 거. 네? 이 딱 개념 씁니까? 안 쓰지. 1시간 동안 100대, 1년 동안 100대, 10년 동안 100대. 개념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이 딱 들으면 이건 많다 적다, 뭐 이 크다 적다 느낌 딱 들으면 이건 바로 유량이야. 저량이라고. 근데 앞에 뭔가 단서가 붙어야 한번 말이 될 것 같으면 이건 유량 보시면 돼. 그죠? 1년 동안, 한 달 동안 개념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량, 매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몽땅 뭐요? 유량. 다만 조심할 건 비록 얘는 양이 붙어있지만 훨씬 더 센 놈이 누구지? 이게 더 센 말이거든. 그지? 일반 양은 몽땅 다 어디서 포함된다고? 그죠?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200개 많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자꾸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포인트를 여기 자꾸 두더라고. 여기다가 두고 요거 아닌 건 몽땅 뭐 있습니까? 이 집안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 항상. 자 그러면 예 우리 거기 프린트 가보겠습니다. 프린터 보니까 자 6번과 7번. 자 7번 문제부터 자 7번 보니까 핵심이 뭐 있습니까? 쭉 가 있는데 자 2개 키워드 여기 보니까 명시된 기간 명시, 그 다음에 거래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뭐 묻는 끝에 유량저량 물었지. 유량저량 묻는 순간 벌써 이거 뭐 묻는 게 다른 말로 앞에 기간적 개념이 있지. 기간은 뭐요? 유량. 우리 과거에 시험 냈을 때 이거 갖다 저량이 시험 냈다고. 그 다음에 6번. 저량에 대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 물었죠. 기억번, 소득. 눈에 보입니까? 그 다음 니은번 뭐 앞에 뭐 붙어있지? 고맙게도 연간 붙어있네. 디귿번에 뭐 붙어있습니까? 월 붙어있네. 니을번 뭐 붙어있습니까? 월 붙어있지. 그 다음 미음번 뭐 나있습니까? 자산 또는 가치 나있지 끝에. 그건 답 튀어나오지. 그죠?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답을 지금 찾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야. 목적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잠시 이거 보자고. 아까 우리 책을 보니까 수요란 공급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의 명시돼 있다 항상. 그죠? 아까 책 제목 책의 내용 보니까. 그럼 항상 왜 수요 또는 공급 개념에서 여기 있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말을 명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제가 보통 이제 양주를 먹는데 요 양주 먹는 양이 4병 정도 먹습니다. 실제. 많이 먹는 거요? 1년 동안?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이 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 설명할 때 항상 일정 기간 이 말 쓴다고. 그래야만 이 양이 많다 제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 예. 여기까지 했으면은 중요한 말은 여기 있는 요 4개 템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데 아마 예, 답을 장난치면 여기 장난치는 거지. 이건 그냥 쭉 이런 말 정도 있다 보시면 돼 사실은. 자,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책의 80페이지 수요 개념 첫 번째 줄. 자, 쭉 가서 뭐가 중요한 거요? 기간에다가 밑줄. 그다음 구매 뒤에 뭐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에다가 밑줄. 그런 것만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이걸 번역한 게 밑에 있죠? 양갈로 1번. 첫 번째 줄로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걸 뭐라고? 유량이라고. 일정 시점을 뭐 있습니까? 에서만 측정 가능한 게 뭐요? 저량이죠. 이런 걸 좀 보시고. 자, 우측에 81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2개 있는데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보죠. 자, 유량 중에 동그라미 1번 임료지대,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예, 급여, 연봉, 소득, 순이익. 자, 이 말 이거 같은 말이죠? 소득이나 수익이나 수입 나오죠? 순수익 나오지? 몽땅 다 뭐라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그죠? 유량.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월라 그냥 넘어갑니다. 자, 4번 보니까 신규 나 있죠. 신규죠. 이건 전부 다 또 그 끝에 뭐 있습니까? 거래량 나 있죠. 이런 거 몽땅 다 유량이다. 반대로 저량 가볼까요? 저량 가격, 지가, 그 다음에 가치, 부채는 필요 없고 인구수, 또 재고 이제 재고 이런 게 몽땅 뭡니까? 전부 다 저량 속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양갈 2번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자, 같은 말이 뭐라고요? 요 글자. 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있죠? 첫째 줄 보니까 갈로 속에 구매 의사에 구매력 요 2개 밑줄 꺼놓고. 갈로 3번은 사전적은 뭔지 알겠죠? 사전적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보니까 갈로 4번 뭐라 써놨습니까? 수량은 최대 수량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2절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도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기간 밑줄, 그 다음 또 뭐죠? 판매함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양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 뒷장 가볼게. 이제 뒷장에 양갈 1번. 자, 첫 번째 줄 갑니다. 유량. 자,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유량 공급이란 어떤 개념? 일정 기간이고 저량 공급이란 뭐요? 시점을 말하는 거지. 그죠? 일정한 시점. 그 다음 갈로 2번 유효 공급에서 그 첫 번째 줄 뭐 나와 있죠? 공급할 뭐요? 판매할 의사와 능력 있는 거죠. 팔 의사, 팔 능력 있는 게 뭐냐고 유효 공급. 자, 갈로 3번 그리고 갈로 4번 당상 공급량도 어떤 공급? 최대 공급량이지. 양갈로 4번 제목에서 그와 같은 것만 좀 정리하자.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지금 할 것은 곡선과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앞에 보니까 약자 P가 뭐지? Q는 뭐요? Q. 양인데 D면, 그죠? 수요량이라 쓰겠다, 그죠? QS면요? 공급량이라 쓰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필이 100원 되고 200원 되고 300원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요부터 할게요. 우리 한번 물어보죠. 수요라는 건 가격이 비싸면 그 양이 늘어납니까? 줍니까? 줄겠지? 가격이 싸면 늘어나겠다, 그죠? 그래서 200원짜리가 300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결국은 수요자 입장이 비싼 거죠. 비싼 만큼 그 양은 뭡니까? 줄 것이고. 또한 야치 가격이 떨어지면 얘는 양이 뭡니까? 늘어나겠다, 그죠?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자, 이거 보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뭡니까? 감소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는 뭡니까? 늘어난 거지. 그래서 여기 일정한 법칙이 있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수요란 놈은 항상 가격과 양이 화살표 보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 결과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관계이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역의 함수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실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말로써 이제 한 개 한 개 설명이 굉장히 머리 아픈 사실은요. 뭐 100일을 할 때 몇 개 살래? 이게 다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뭐냐? 그래프. 자, 우리 중2 때 갑니다. 중2 때 보니까 이런 그래프 있죠, 그죠? X축, Y축. 요거 무슨 축? X, Y. 요거는요, 이미 약속된 거지. 마찬가지요. 항상 이 경제학도 보면 요 가격과 지금 양과의 관계 묻는 거지. 그럼 결국은 항상 세로축은 뭐냐? 가격선이에요. 무조건. 가로축은 뭐냐? 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죠. 뭐 여기 수요를 표현해 준다고. 우리 항상 그래프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맨 먼저 볼 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요 두 개 있는 이 말이 뭔가를 보시라고. 봐야만 이 속에 이 담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앞에 있는 이걸 그대로 만들어 보면요. 자, 일단 10, 20, 30 있는데 100원 할 때 내가 몇 개 삽니까? 30이죠. 200원 되면요. 300원 되면 여기 있는 그림이 요거입니까? 그죠? 예. 자,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연결해 보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수요 곡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그래프 일련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일련법이.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가격이지, 여기 양이죠. 자, 이쪽이 많은 쪽이고, 그죠? 많은 쪽. 여기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양이란 건, 이 표현은 많다, 적다를 표현할 때 이게 상하입니까? 좌우입니까? 좌우지? 좌가 이쪽이 좌입니까? 적은 쪽이지? 우가 많은 쪽이지? 그죠? 그럼 이 표현은, 가격이란 표현은 이게 좌우입니까? 상하입니까? 상하지? 그래서 앞으로 표현할 때
지문상에서 상이다 하가 나면 이건 무조건 가격이라는 설명이야. 뭐 상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지. 하란 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 표현 자체가. 그죠? 이쪽이 상이자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문상에서 좌다, 우다 라고 설명되면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좌란 건 양이 많다? 감소하는 거. 우란 건 양이 많다?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 그래프 일련법이 중요한데 무조건 이런 양을 먼저 읽어주고 가격을 씁니다. 항상 이건 철칙이야.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양이 많아진다 이 말은 양이 어느 쪽?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 뜻이요. 가기 위해서는. 자, 10개 샀을 때 가격이 얼마 있습니까? 300원 있지. 그죠? 20개 살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격이 뭐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 말 아닙니까? 수요 곡선은 항상 뭐예요? 우모선 곡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프가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 우측 가는 말은 양이 많아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번역하시라고.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자, 공급도. 우리 공급은 중요한 거는 이 물건 만들어주면 따라서 나한테, 공급자인 나한테 이윤 자체가 많아지냐, 저기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진다고. 자, 공급자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200원 되던 게 300원 정도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이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급자. 200원 주고 팔던 걸 300원 주고 판대. 이윤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공급량은?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지? 거꾸로 200원 되더니 갑자기 가격이 폭락했어. 이렇게 100원 정도 떨어지면 저는 뭐 양을 뭡니까? 줄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뭡니까? 줄겠다죠. 그러면 이 가격과 공급량도 사실은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화살표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죠? 따라서 항상 뭐 있습니까? 예,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런 걸 다른 말로 정의 함수다 이래 쓴다고. 그러면 얘도 이 그래프를 갖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가격선 여기 양인데 공급량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와 같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양이 이렇게 있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100원 정도 할 때 내가 몇 개 만듭니까? 10개죠. 그 다음에 200원 되면요. 300원 되면요. 이와 같은 그림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결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 나오겠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죠? 공급 곡선이지. 공급 곡선도 1년법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부터 들린다고? 양부터지. 양이 과거보다 많아진다. 이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하지? 올라가지. 그죠?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이지.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기본 이 내용 중에 이 우상향, 우하향 개념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수요가 우상향, 우하향 이 말을 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묻는 게 이걸 더 많이 묻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QD가 수요지. 자, 수요는 증가 감소. 수요 공급은 이런 걸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 일단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물론 사실 정답은 큰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죠.
이걸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출발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자, 문제 2개 풉니다. 프린터 있는 문제 4번과 5번. 자, 4번과 5번. 자, 우리 4번은 보세요. 수요가 우하형, 우상형 묻는 거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내서 언제? 8회 때. 우리 원래 시험 치는 게 31회 때거든. 그건 한 20년 전에 문제 시험 냈던 거라고. 그죠? 내리는 거 시험 잘 안 내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하향이지. 근데 밑에 있는 5번은 보세요. 이건 3번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 시험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시험 낼 수 있다는 게 소지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뭐죠? 증가되겠죠? 예.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까? 자, 책 보니까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82페이지. 자, 양갈래 2번. 그럼 참고로 있죠. 잠시만 여보자고. 보세요. 이미 나 수요 법칙 답 알고 있잖아. 이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작은 걸 읽어볼 필요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제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굳이 밑에 내용 보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 같으면 잠시 요걸 딱 생각한 순간 그 반대 이걸 생각하시라고. 어차피 틀리면 이거 나올 거니까, 그지? 항상 나올 게 뻔한 거 아니고. 자, 일단 가볼게요. 수요 법칙은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다 밑줄. 그 다음에 양갈래 3번 갑니다. 양갈래 3번. 내용 보니까 수요 곡선도 셋째 줄 제일 끝에 있죠. 우하향하는 모습 갖고 있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83페이지 갈로 4번 시장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뭐를 먼저 보신 거면 D장 가볼게요. 84페이지. 메뉴 그래프가 있죠. 그죠? A라는 수요자와 B라는 수요자의 합이 뭐냐? 시장 수요인데 거기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 1,000원 정도 할 때 A는 몇 개 샀습니까? 10개지? B는 몇 개요? 15개. 합치면 얼마 됩니까? 25개죠. 이때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가 그게 비슷한데 누가 훨씬 더 완만합니까? A, B, 시장 수요 누가 더 완만하냐고? 시장 수요지. 기울기. 자, 여기에 대한 설명하시면 돼. 자, 다시 앞장. 83페이지 앞장. 자, 맨 밑에 갑니다. 나와 있는데 이래서 안 되죠?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게 뭐라고요? 시장 수요. 자, 답을 수평의 수요 알 필요 없습니다. 개별 수요 합이 뭐예요? 시장 수요지. 그죠? 그리고 따라 시장 수요 곡선 기울기가 개별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훨씬 더 뭐야? 완만하다. 뒤에 그래프 보니까 그죠? 그런 개념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 이게 정답 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공급. 자, 공급도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보니까 2번. 공급 곡선 91페이지. 양갈로 2번 공급 법칙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줄 거 보니까 끝에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무슨 관계? 비례. 양갈로 3번 공급 곡선도 셋째 줄 끝에 있죠.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 양갈로 4번 보니까 시장 공급 곡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줄 끝에 개별 공급 곡선을 쭉 가서 합이 뭐라고? 시장 공급 곡선. 따라서 시장 공급 곡선 기울기는 개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완만하다. 그럼 우리 뒤에 그래프 가볼까요? 자, 뒷장 그래프 90페이지. 예, 나와 있는 게 일어나 있죠. A랑 공급자, B랑 공급자 있는데 1,000원 정도 되었을 때 A는 몇 개 만듭니까? 5개지. B는 몇 개 만들죠? 10개. 합이 얼마요? 15개. 그죠? 이 말은 개별 공급 합이 시장 공급이다. 그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울기 훨씬 더 완만한 게 뭐죠? 시장이지. 그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개별 수요 또는 공급 곡선 합원 시장 수요 시장 뭐요? 공급 곡선 된다 이 말 묻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한 게 누구라고? 이 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런 질문 동안 한번 봤다 생각하고 이게 정답 등은 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가장 기본이야. 시험은 비록 잘 안 나와. 이 질문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이건 아셔야 한다고. 응? 그 다음에 저 앞에 뭐 있습니까? 항상 기간과 시점, 유량과 저량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묻는 게 이런 말도 있긴 있구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딱 두 개. 수요 곡선, 공곡선 이런 거 유량, 저량 차이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른 거 할게요.